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이른바 김용균법이 어젯밤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위험성과 유해성이 높은 작업은 도급이 금지되고 원청업체의 책임과 처벌 수위도 강화됩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과 관련해서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오늘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합니다. 김용균법의 연내 처리를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북극 한기가 몰고 온 세밋 한파가 오늘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추위는 주말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강추위 속에서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서울 군자동 상가에서 불이 나 재산 피해가 났고 구로동에서는 가스레인지를 켜두고 외출했다 주택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등장하는 일부 퇴직 임원들이 사퇴를 종용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부는 문건만 작성했을 뿐 사퇴 압박은 없었고 장차관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북한이 올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는 하지 않았지만 핵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미사일 기지도 개발하고 있다고 미 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어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8일 금요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어젯밤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국회 본회의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태안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의 이름을 딴 이른바 김용균법이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내용이죠. 원청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먼저 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안 폐하는 파격이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야가 갈등을 빚어오던 핵심 쟁점은 책임 범위와 처벌 조항입니다. 내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던 여야는 원내 실무단이 모여서 협상을 거듭한 끝에야 단판을 지었습니다. 두 개 쟁점 사항이 남아있는 부분을 지금 3당 정책위 의장님과 3당 간사들이 모여서 지금 합의를 봤습니다. 우선 책임 범위를 도급인의 사업장이나 지정에 제공하는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 관리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도급인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만 부과하던 것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법인에 부과하는 벌금 상한선은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10배 높였습니다. 하청업체만을 아무리 처벌하고 그것을 강화를 해도 산재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도급인, 그러니까 원청입니다.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산재를 예방할 수 없다. 이 밖에도 수은이나 납 같은 위험물질을 작업할 때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하청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산업재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원래 추진하려던 법안보다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등 일부 후퇴한 점이 아쉽지만 환영한다는 반응입니다. 너무 잘 해주셨고 뭐 다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국민을 보고 이 일을 해주셨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에 이것을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야가 일주일 넘게 격론을 벌였던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산업 현장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이렇게 법은 통과됐는데 그렇다면 제2의 김용균 씨를 막을 수 있는 내용으로 잘 채워진 건지 짚어봐야겠죠.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진 건지 차정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고 김용균 씨가 숨진 곳은 태안화력발전소 내 컨베이어 벨트. 그러나 발전소를 운영하는 서부발전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김용균 씨가 서부발전의 하청업체 노동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른바 김용균 법이 시행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사고가 난 곳이 원청업체 사업장이면 직원이 어디 소속이든 원청업체가 처벌받게 됩니다. 처벌 수위는 높아집니다. 고 김용균 씨의 사례에 적용해보면 원청업체인 서부발전 사장은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행보다 강도가 3배 높습니다. 법인 역시 지금보다 10배, 최고 10억 원까지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김용균 씨처럼 위험한 작업 환경에 노출될 경우 작업 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됐습니다. 책임도 분명해지고 처벌도 강화되는 만큼 원청업체들은 사고 예방에 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노동계가 요구한 위험의 외주화 자체를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애초 정부 안에서도 하청을 줄 수 없는 업무 목록에서 발전 정비 업무는 빠져 있었고 독극물 취급 업무 등으로 제한됐습니다. 정부의 개정안이 제출되고 2달 만에 국회를 가까스로 통과한 김용균법. 과거보다 진일보한 것은 분명하지만 제2의 김용균 참사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김용균법은 통과됐지만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한 유치원법 연내 처리는 끝내 불발됐습니다. 그나마 신속 처리 안건을 말하는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은 됐는데 관련 절차를 고려하면 내년 이맘때쯤에나 통과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통에 진통을 거듭하던 유치원법이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무기명 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의원 9명 모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신속 처리 안건 지정 동의의 건은 제적위원 14인의 5분의 3 이상인 9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작년 12월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 사고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사회적 참사 특별법 이후 역대 2번째 패스트트랙입니다. 7차례 심의에도 합의안을 내놓지 못한 여야는 마지막까지 패스트트랙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오늘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합의 정신에도 어긋나고 정말 생각하기 끔찍한 이런 일들을 지금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들의 뜻과 본인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민주적이라고 말씀하실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을 교비로 함께 관리하고 목적 외 사용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던 단일회계 도입과 형사처벌 내용까지 포함된 겁니다.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우리나라의 동양 지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좋은 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야 합의 처리 대신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되면서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는 최장 330일이 걸리게 돼 연내 처리는 무산됐습니다. 다만 여당은 패스트트랙 절차 중에도 합의안을 만들기 위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법안 처리까지 11개월이나 걸려 유치원법이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내년 연말이 총선을 코앞에 둔 시기인 만큼 여권이 이를 선거 전략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어제 김용균법 처리 등 각종 현안에 여야가 합의할 수 있었던 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오는 31일 국회에 출석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김용균법 처리만큼은 반드시 연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12월 임시국회 본회의 직전까지 여야 원내대표는 한치의 물러섬 없이 맞섰습니다. 핵심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이었습니다. 야당은 민간인 사찰 등 의혹 규명을 위해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을 불러 국회 운영위원회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요구했고 MB 정권 시절에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일어난 사찰을 보고 이것은 국기 문란 행위다. 탄핵이 가능한 사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와 입장이 똑같은지 묻고 싶습니다. 여당은 파렴치한 범법자인 김태우 수사관의 일방적 주장에 휘둘린 정쟁의 장이 될 것이라며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범법자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의 폭로에 기초해서
국회를 어떤 정략적인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것 외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 발 물러서서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을 출석시켜 오는 31일 운영위를 열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운영위 소집과 현안 처리의 연계를 시사한 야당의 압박을 푼 건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조국 수석의 운영위 출석과 김용균법 처리가 맞물려 법안 처리에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연내 통과를 위한 결정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고발인 신분의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으나 제2의 김용균, 제3의 김용균이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라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면 오는 31일에 열릴 운영위는 청와대 특감반 의혹에 대한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등 연일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은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을 상대로 청와대의 조직적인 사찰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전망입니다. 반면 여당은 김태우 수사관 개인의 일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의혹을 완전히 털고 정권 도덕성 유지와 지지율 회복을 위한 총력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31일 운영위원회가 열리더라도 특별감찰반을 둘러싼 논란이 해소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연말 연초 전국을 달굴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네, 추위가 매섭다라는 표현을 정말 이럴 때 쓰는 것 같습니다. 오늘 북극 한파가 절정에 달하면서 어제 아침보다 확연히 칼바람이 강해진 모습인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13.8도로 올겨울 최저 기온을 경신하고 있고요.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강해진 한파에 한파특보도 확대 강화됐습니다. 경기와 강원, 충북과 경북 지역에는 한파경보가,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아침 화천 광덕산의 기온이 영하 23.3도로 전국에서 가장 낮고요. 대관령이 영하 18.5도, 파주 영하 16.1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도 영하권의 기온이 머물겠습니다. 서울 영하 4도, 대구 영하 1도, 광주 0도, 대전 영하 2도로 어제보다는 1도에서 5도가 높겠습니다. 한파 속에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오후까지 제주 산간과 울릉도, 독도에는 5에서 20cm,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2에서 7cm의 눈이 오겠고요. 호남 내륙 지역에도 1에서 3cm의 눈이 오겠습니다. 주말까지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계속됩니다. 저체온증과 동상 같은 한랭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강추위 속에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기계식 타워 주차장을 수리하던 근로자가 추락해서 중상을 입은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이상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가 건물 2층 창문으로 화염이 솟구칩니다. 미처 피하지 못한 4층 입주자 한 명은 불길이 올라오기 전에 간신히 구조됐습니다. 서울 광진구 군자동의 상가주택에 불이 난 것은 어젯밤 7시 20분쯤. 긴급 출동한 소방대가 20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2층의 모형 작업장에 설치된 레이저 조각기의 오작동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원 10여 명이 주택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곳에 물을 뿌리고 장비를 이용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거주자 A씨가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주택 거주자 중 한 사람이 가스레인지를 켜놓은 채 외출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4.5톤 트럭의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어젯밤 11시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김천시 아포읍 부근에서 앞서가던 다른 화물 트럭을 들이받은 겁니다. 이 사고로 4.5톤 트럭 운전자 A씨가 운전석에 끼어 있다가 119에 구조됐습니다. A씨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계식 타워 주차장 바닥에서 119 구조대에 구조용 들것이 올라옵니다. 크게 다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은 타워 주차장을 수리하던 근로자 B씨입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승강기를 수리하다가 지하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B 씨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동향 문건에 등장하는 일부 퇴직 임원들에게 실제로 사퇴 압박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일부 퇴직 임원들은 업무 추진비 감사 후 사퇴 요구를 받거나 지인을 통해서 사퇴 압력을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황선욱 기자입니다. 환경부 감사관실이 작성했다고 시인한 문건에 나오는 임원은 8개 산하기관 24명입니다. 이 가운데 한 퇴직 임원은 지난 1월 일괄 사표 제출 요청이 있어서 임원회의에서 논의를 했고 환경부 출신들이 먼저 사표를 썼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환경부에서 업무 추진비 감사를 했고 감사관이 사표를 종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실에서 와가지고 서로 이제 업무 추진비 감사를 하고 감사관이 사표를 써주는 게 좋겠다고 그때 써줬지 내가 그래서. 다른 산하기관의 한 퇴직 임원은 종교계 인사를 통해 사표 제출 종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계 인사에게 사표를 종용한 환경부 고위 관계자에게 항의 전화를 걸었지만 정권이 바뀌었는데 사표를 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 보냈을 테니 얘 사표 받아라. 그게 말이 돼요? 전화해서 직접 얘기하지. 그랬더니 뭐 정권 바뀌었는데 그래서 아니 정권이 바뀌었든 안 바뀌었든 이런 식으로 일하지 마세요. 그러고 전 전화 끊었죠. 환경부는 동향 파악 차원에서 감사관실에서 문건을 작성했을 뿐 사퇴를 압박한 일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또 김태우 수사관의 요청에 따라 문건을 건넸지만 장 차관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애초 문건을 작성한 적도 보고한 적도 없다고 했다가 뒤늦게 말을 바꿔 거짓 해명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또 여러 산하기관 임원의 거취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을 장 차관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해명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환경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관련해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박천규 환경부 차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은 이들이 환경부 산하기관 재직자들을 상대로 사표 제출을 종용하는 등 직권남용을 한 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민간인 사찰과 블랙리스트 작성을 한 것이 확인됐다며 한국당은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한 정상적인 업무 감찰을 사찰로 왜곡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번 사찰 논란의 쟁점을 임성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공개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사퇴 동향 문건입니다. 한국당은 이를 근거로 청와대가 지난 정권 인사를 찍어내기 위해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환경부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 임원들의 동향을 파악한 의혹이 있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블랙리스트를 관리해서 사람들을 쫓아내고 자기 쪽 사람들을 앉히는 작업이 그동안 얼마나 활발히 벌어졌는지 짐작하기도 어려울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해당 문건 작성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당이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한 정상적인 업무 감찰을 사찰로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에는 정권의 비판적인 민간인이 광범위하게 포함돼 논란이 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이른바 좌파 연예인 82명의 리스트를 만들어 감시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세월호 시국 선언에 참여하거나 야당 정치인 지지를 선언한 문화예술인들을 대거 블랙리스트에 올려 불이익을 줬습니다. YTN과 KBS, MBC 등 공영방송 인사에도 노골적으로 개입하게 됐습니다. 적어도 국정원이 반헌법적으로 언론사를 사찰해서 방송 장악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공문을 통해서 청와대에 보고됐다. 이런 가운데 이번 특감반 사건에서도 김태우 수사관이 공개한 첩보 목록에 일부 야권 인사와 언론, 민간인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역시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을 벌인 증거라고 꼬집었고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윗선에 보고도 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벌인 첩보 수집이었다고 일축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소모적인 사찰 의혹 공방 대신 사태를 키운 불분명한 감찰 업무 관행과 정권의 의중에 크게 영향받는 공공기관 인사의 한계 등을 개선하는 데 눈을 돌려야 한다는 쓴소리도 나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면허가 없는 운전자만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챙겼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발하는 검은색 승용차를 SUV가 곧바로 따라붙습니다. 잠시 뒤 좁은 골목길을 지나자 한 남성이 무언가 약속한 듯 다른 차에 오릅니다. 남성이 내린 곳은 구미시의 한 골목길. 검은색 승용차가 좁은 길을 통과하는 사이 기다리던 남자가 갑자기 차를 향해 뛰어듭니다. 잘 짜인 각본대로 움직인 남성 4명은 고의 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뜯는 자해 공갈단입니다. 이들은 무면허 운전자만 노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면허가 취소돼 안전교육을 받는 사람을 미리 물색했다가 뒤를 밟아 사고를 내는 겁니다. 무면허라는 약점을 잡힌 피해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돈을 뜯겼습니다. 넉 달 사이 14명으로부터 챙긴 돈은 1억 1,600만 원. 무면허 운전자들이 일단 자기가 그 범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경찰서에 신고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이용을 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은 30살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도망간 1명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태국 골프장에서 강물에 빠져 실종됐던 한국인 시신 한 구가 사고 사흘 만에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사고를 당한 관광객 2명의 시신이 모두 수습된 건데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에 들어갔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수색 이틀째 68살 성모 씨의 시신이 수습된 데 이어 사흘째 수색이 시작되며 76살 하모 씨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태국 주재 한국 대사관은 합동 수색팀이 현지 시각 오전 7시 5분쯤 피사눌룩주 워터랜드 CC 골프장의 사고 지점에서 10km 떨어진 곳에서 시신 한 구를 추가로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물 위에서 발견된 하 씨의 시신은 유가족이 외관과 의상, 흉터 등을 확인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최종적으로 시신 2구를 수습하였고 가족들은 누구의 시신의 신원을 최종 확인하였습니다. 경찰은 DNA 절차 확인 없이 가족들의 신원 확인으로 충분하다고 하였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이 실시됐습니다. 외교부는 주 태국 대사관과 현지 경찰의 협조로 실종자 2명의 시신이 모두 신속히 수습됐다고 밝혔습니다. 주 태국 대사관은 유가족과 함께 장례 절차 등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영사 관련 조력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수색팀은 앞서 전날 밤 사고 현장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성모 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이틀째 수색부터는 인력을 150여 명에서 250여 명으로 늘리고 민간 잠수사까지 합류시켰으며 장비도 대거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강폭이 200m나 되고 수심이 최고 15m에 이르는 데다 강물도 탁하고 수색 범위가 넓어서 난항을 겪었습니다. 사망자 2명은 지난 25일 이 골프장에서 배우자와 동반 라운딩을 하던 중 전동 카트가 추돌 사고를 일으켜 물에 빠지며 실종됐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이달 중순 출소했던 아이돌 그룹 남녀공학 출신의 배우 차주혁 씨가 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 25일 새벽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서 소란을 피운 차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마약 투약 혐의를 발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아이돌 그룹 남녀공학 멤버로 데뷔한 차 씨는 성범죄 논란으로 그룹을 탈퇴한 뒤 연기자로 활동하다 지난해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이달 중순 출소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내년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7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등을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선 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YTN 취재 결과 대표적인 휴양지 베트남 다낭으로 사실상 외유성 출장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요 법안을 처리하는 본회의까지 빠질 정도로 중요한 일정이었을까요? 김주영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고 판단해 보시죠. 밀고 당기는 여야 협상 끝에 겨우 본회의가 열렸지만 곳곳에 빈자리가 널렸습니다. 빈자리의 주인 가운데 일부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와 곽상도, 신보라, 장석춘 의원입니다. 전자투표 시스템이 고장나 법안 대부분이 처리되지 않은 오후 6시 45분. 김 전 원내대표 등은 본회의장 대신 베트남의 대표적 휴양지 다낭행 항공편에 몸을 실었습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시 본회의에서 연기가 됐으니까 5시로 연기되고 또 5시간 연기되고 한 거를 뭐 굳이 취소 여부에는 말씀이 없으셨으니까 출마하시면 되죠. 베트남 정당 관계자와의 회동, 곧 문을 열 예정인 다낭 무역관 방문, 교민 애로사항 청취 등이 방문 목적입니다. 본회의까지 빠질 정도로 시급한 일정이었는지 의문이 생기는데 YTN 취재 결과 다낭 무역관은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도 않았습니다. 개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무실도 준비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 중이라 이게 그 사무실 번호도 아직 공식적으로 나온 게 없고 외유성 출장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특히 김용균법을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은 전체 회의가 끝나기도 전에 자리를 떴고 곽상도 의원은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릴지 결정할 투표가 진행되는 사이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지금 뭐 비행기표 알아보고 있어요. 돌아오는 표도. 아, 원래 일정보다 빨리 들어오시려고? 네, 또 운영위도 있고 해가지고. 이번에 출발하지 않은 운영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 가운데 또 일부는 하루 뒤 후발대로 다낭에 합류합니다. 대부분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이 쓰였는데 한국당과 국회 관계자는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가 미뤄지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운영위 소속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본으로 2박 3일 일정의 워크숍을 떠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올해는 한반도에 훈풍이 불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발사가 없었던 해로 기록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감지하기 어려운 부분의 핵 프로그램 개발은 계속하고 있다는 주장이 미국에서 거듭 제기됐습니다. 워싱턴 김희준 특파원입니다. 더 이상 북한의 핵실험도 미사일 발사도 없다. 지난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미 관계 진전을 과시할 때마다 내세운 언급입니다. There's no rockets going up, there's no nuclear testing, and we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So we'll see how it works. 하지만 미 MBC 방송은 이것이 북한의 정책 전환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가와 위성사진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핵물질 생산과 미사일 기지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드로 윌슨 센터 로버트 리트워크 부소장은 북한이 현재의 생산 속도라면 2020년까지 핵탄두 약 100개를 보유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북한의 무력 도발 중단만으로도 만족할 것이란 평가도 나왔습니다. 매사추세츠 공대 비핀나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은 비핵화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고 신경도 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의 협상을 모색하는 외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만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은 승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다만 그동안 북한은 핵무기를 증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통일부가 남북 간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공동조사 결과가 내년 1월에서 2월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말하고 착공식 이후 본격적인 철도 협력 로드맵에 대해선 공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남북 간 협의를 해야 할 것 같다며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일부가 올해 발간한 북한 주요 인사 책자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을 1988년생으로 공식 표기했습니다. 지난해 책자에는 연도 미상으로 적고 87년생, 88년생, 89년생 설이 존재한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통일부는 또 올해 책자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출생일에 대해서는 1984년 1월 8일, 단 82년, 83년생 설이 있음이라는 지난해 표기를 유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기업들의 중국 통신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 증시는 미중 간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급락하기도 했지만 결국 상승 마감했습니다. 김영수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와 ZTE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국가안보 위협이 제기된 중국 업체 장비를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입니다. 행정명령에 구체적인 중국 업체명은 없지만 사실상 이 두 회사를 겨냥했다는 분석입니다. 이 행정명령은 내년 1월 발동될 수 있으며 대통령이 미국의 위협에 맞서 상업을 통제하는 권한이 적용됩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의 기술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방 수권 법안을 마련했고 8월에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행정명령이 발동되면 5세대 이동통신을 준비하고 있는 중국 업체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고 뉴욕 증권시장은 미중 간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다우지수는 한때 600포인트 넘게 급락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 가까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막판 낙폭을 크게 축소했고 결국 상승 마감했습니다. 월가에서는 향후 시장 전망이 엇갈리고 있지만 각종 뉴스에 따라 급등락이 연출되는 불안한 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뉴욕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세계 최장시간 굴뚝 농성을 이어가는 파인텍 노동자들을 위해서 종교계가 노사 중재에 나섰습니다. 굴뚝 농성 400여일 만에 노사가 처음으로 얼굴을 맞댔지만 굴뚝에서 내려오기까지는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굴뚝 위에서 맞이하는 두 번째 겨울이지만 익숙치 않은 고공추위. 해고 취소 등을 요구하며 굴뚝 위로 올라간 지 410일을 넘기며 세계 최장시간 굴뚝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공농성에 고통스러운 시간이 흘렀지만 여태껏 사측 대표의 얼굴 한번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이 김세건 면담하러 가는데 왜 막는지 합당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411일째 파인텍 지회 노조 대표들과 파인텍 사측 대표 김세권 사장이 협상 테이블에 마주했습니다. 이번 만남은 종교계 적극적인 중재로 어렵게 성사됐습니다. 교섭에 나오게 했던 우리 종교단체한테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어떤 김세권 자본이 정확하게 자기 판단을 정확하게 내려서 이 사태가 하루라도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전부터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성당에서 시작한 교섭은 3시간에 걸쳐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첫 만남. 기대와 달리 첫 만남을 마친 노조 측 대표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오늘 김세권 사장과 강민표 전무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대화를 풀기 위해서 정말 대화를 갖다 많이 했습니다만 서로 간에 이견도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노사 대표단은 오는 주말 두 번째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아직 의견차가 커서 연내 타결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노조 측은 부당해고 취소 등 사측의 명확한 약속을 듣기 전까지는 해를 넘겨서도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YTN 보도로 알려진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의 정치권 입법 로비 의혹이 경찰 수사 결과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관련자 19명을 추가 입건하고 연합회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경찰은 지난달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과거 김용희현 연합회장이 국공립 분과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혐의 입증할 자료 많이 확보하셨나요? 한 달 넘게 이어진 수사 결과 의혹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2013년 연합회의 불리한 법안 통과를 막아야 한다며 이사회에 정치권 로비를 제안했습니다. 사무국장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위원장들의 동조 아래 지역마다 로비 자금을 거뒀고 여기에는 협회 예산까지 일부 포함됐습니다. 이렇게 모인 돈은 이른바 쪼개기 후원 형식으로 정치권에 건네졌고 또 일부는 김 회장 본인이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데 정말 중간 역할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리스트를 갖다가 다 걷어가지고 그러니까는 의원님 저희가 후원 좀 이렇게 많이 해드렸어요. 찾아가서 인사하고 말하기는 좋잖아요. 우리 현안 얘기하기도 좋고 보육 얘기하기도 좋고. 경찰은 당시 국공립분과 주요 관계자 19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상당수는 현재 연합회 임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그 사람들이 몇 명이 지금 현재 한호총 그 시도 연합회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한호총 전체로 확대가 됐다고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경찰은 한호총의 정치권 입법 로비가 수년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연합회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건희 회장을 제외한 삼성 임원들을 재판에 넘기며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회장은 임원 명의의 여러 차명계좌로 주식을 운영해 세금 85억 상당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이건희 회장이 조사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나쁜 점이 확인됐다며 관련 임원 등만 기소하고 이 회장은 시한부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조현진 효성회장이 개인적 형사사건의 소송 비용을 회사 돈으로 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조 회장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본인이 피의자였던 여러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회사 돈 수십억 원을 소송 비용으로 쓴 혐의를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 회장 이외에도 효성그룹 일가 전반적으로 유사한 범죄 혐의가 있는지 살펴볼 방침입니다. 서울시가 승차 거부를 많이 한 택시 회사에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사업 일부 정지를 통보했습니다. 그간 승차 거부를 한 택시 기사만 처벌을 받았는데 이렇게 회사까지 처벌받게 된 건 처음입니다. 오승엽 기자입니다. 반갑게 택시로 달려가지만 퇴짜 맞기 일수. 요즘 같은 연말에 특히 눈에 많이 띄는 모습입니다. 이런 승차 거부를 하다가 적발되면 택시기사는 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대충 눈 감아주거나 과태료만 물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택시회사 역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지만 있으나 마나였습니다. 처벌 권한을 위임받은 자치구가 소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입니다. 처분했을 때 굉장한 그 반발들을 사무실까지 쳐들어와서 굉장히 고성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민원에 따른 부담을 많이 가져서 결국 서울시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자치구에서 권한을 모두 가져온 겁니다. 그러자 택시기사 처벌 건수가 대폭 늘었습니다. 이걸 근거로 위반 지수를 산정해 지수 1을 넘는 택시회사 22곳을 찾아 사업 일부 정지를 사전 통보했습니다. 그 승차 거부로 단속된 건수가 그 개인 택시보다 법인 택시가 어떻게 많아서 회사까지 처벌을 확대한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회사가 승차 거부에 대한 관리나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중 최종 확정되는데 승차 거부 택시 수의 2배만큼, 그러니까 10대가 승차 거부를 했다면 20대가 60일간 운행을 할 수 없습니다. 위반 지수가 1을 넘으면 감차 명령, 3을 넘으면 사업 면허가 취소됩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위반 지수를 엄정하게 산정하고 전체 법인 택시 회사에 정기적으로 통보해 경각심을 심어준다는 계획입니다. YTN 오승엽입니다.
죽음의 먼지라고 불리는 건축자재 성면을 없애기 위해서 방학이면 학교 성면 제거 공사를 진행하는데요. 그런데 공사가 끝난 학교에서 여전히 성면이 검출되고 있었습니다. 추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면 제고 공사가 완료된 학교를 대상으로 감사원이 과연 성면이 없어졌는지 살펴봤습니다. 성면 없는 학교로 관리되고 있는 수도권의 초등학교 142곳을 점검했는데 20%가 넘는 29개 학교에서 성면이 검출됐습니다. 1학년 교실과 복도, 강당 등 곳곳에서 성면이 나왔습니다. 애초에 잘못 작성된 성면 지도를 토대로 재고 공사를 하다 보니 말뿐인 무성면 학교가 생겨난 것이라고 감사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면 지도가 엉망이라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나왔지만 교육당국은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성면 지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용역기관의 검증 결과를 받아본 교육부의 담당 과장과 공무원은 오히려 검증 결과를 삭제하거나 축소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성면 실태 조사를 다시 하기에는 시간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였는데 감사원은 이들을 중징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성면 철거 공사가 제대로 된 안전대책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사 중인 건물에서 돌봄 교실이 운영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성면을 제거하기 전에 냉난방기 교체 공사를 진행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감사원은 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공기정화장치 설치 시범 사업을 점검한 결과 미세먼지 제거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설치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강릉 펜션 사고로 입원했던 학생 7명 중 3명이 태어난 가운데 남은 4명도 차츰 호전되고 있습니다. 강릉 아산병원은 어제 그동안 의식이 명료하지 않았던 학생 1명이 의식을 완전히 되찾았고 간단한 대화도 할 만큼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반 병실로 옮겨진 다른 1명은 내과적인 치료가 마무리되면 다음 주쯤 퇴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 입원 중인 학생 2명 중 1명은 의식을 되찾아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북극 한기가 몰고 온 세밀 한파가 오늘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로 추위는 주말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이른바 김용균법이 어젯밤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위험성과 유해성이 높은 작업은 보급이 금지되고 원청업체의 책임과 처벌 수위도 강화됩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오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합니다. 김용균법의 연내 처리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한 유치원 3법은 연내 처리가 무산되고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법안은 회계 처리를 투명하게 하고 처벌을 강화했지만 본회의 표결까지는 최장 11개월이 소요됩니다. 오늘 아침 주요 뉴스였습니다. 이 판문점은 분단의 상징이 아니라 평화의 상징입니다. 정말 새로운 역사가 씌워지는 출발 신호탄을 쏜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판문점의 봄이 평양의 가을로 이어졌으니 정말로 결실을 숭상하게 됩니다. 핵시험장을 매개할 것이다. 10년 만에 남북 철길이 열렸습니다. SNS상에서 여성들의 성폭력 고발 운동이 들불처럼 번지면서 한 여검사가 성추행을 당했었다라고 폭로했습니다. 문화예술계와 정치권, 대학가를 넘어 이제는 중고교까지. 죄송합니다. 권력과 왜곡된 성문화 뒤에 꼭꼭 숨어있던 추악한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당의 싹쓸이냐 야당의 견제냐 국민의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23년 만에 최고 득표율과 민주당
민주당이 대승을 거두면서 우리 모두 파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오늘의 이 승리는 국민 여러분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등 중국발 스모그와 안개가 뒤엉키며 뿌연 미세먼지가 고농도 미세먼지가 며칠째 이어지고 집 밖으로 나가기가 무섭고 답답하고 미세먼지의 공습이 공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커들어가고 있습니다. 114년 만에 최악의 여름으로 기록됐습니다. 숨을 못 쉴 정도 너무 더우니까. 서울 아파트 값이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치솟고 사상 처음으로 7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양도세 부담이 무거워지면서 43곳의 신혼희망타운이 용산 여의도 통합개발 포기에 서울 4개구를 투기적으로 추가 지정하는 일상 대책에 이어서 공급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자동차와 반도체 그리고 제조업 등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인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코스피가 2,000선마저 무너졌습니다. 가계비 1,500조 원의 벽마저 허물고 말았습니다. 고용 성적표 역시 참사 수준에 실업률도 9년 만에 최고로 나타나 우리 경제가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경고음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습니다.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재판거래의 기밀정보 유출, 비자금 조성까지 드러나면서 의혹은 일파만파. 대법원을 규탄한다. 이제 검찰 수사는 모든 의혹의 중심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서 이거 똑바로 해. 물벼락 갑질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퇴진을 요구하는 여론의 분노는 더욱 거셉니다. 지원의 교비를 가지고 원장 핸드백을 사고 심지어는 성인 용품을 샀습니다. 네, 너무 죄송합니다. 비리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유아들 공교육화 이루어내다. 유치원들은 퇴원 움직임을 보이는 등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거는 역시나 우리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Make some noise for BTS. 세계를 들썩이게 한 방탄소년단이 해외에서 한류 돌풍을 일으키며 힙합의 새로운 대중음악계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 프로배구 삼성화재가 라이벌 현대캐피탈의 역전승을 거두며 3위로 2계단 뛰어 올랐습니다. 삼성화재는 대전 홈경기에서 쌍포 박철우, 타이스가 42점을 합작해 3대1로 이겼습니다. 프로농구 KCC가 공동 6위로 올라서면서 6강 플레이오프 진출 경쟁을 이어갔습니다. KCC는 전주 홈경기에서 외국인 선수 브라운이 29점을, 송교창이 21점을 넣어 오리온을 94대78로 이겼습니다. 어제도 정말 추웠는데 오늘은 더 춥습니다. 한파특보가 확대된 가운데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기온이 더 떨어졌는데요. 현재 화천 광덕산의 기온이 영하 23.5도로 전국에서 가장 낮고요. 파주 영하 16.7도, 서울도 영하 14도, 대구가 영하 8.5도까지 내려가면서 올겨울 최저 기온을 연이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파 속에 호남 서해안 지역과 제주도, 울릉도와 독도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눈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호남 서해안과 제주에 최고 7cm의 눈이 더 오겠고요. 밤까지 제주도 산간 지역과 울릉도, 독도에는 5에서 20cm의 눈이 더 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내륙 지역은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에도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영하 4도, 청주 영하 3도, 대구 영하 1도, 전주 영하 1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주말에도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다시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눈이 오겠고요. 새해 초에도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